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여러분들은 생각하고 표현하고라는 큰 단원 안에 명확한 논증, 즐거운 토론이라는 토론 관련된 개념 학습을 하셨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이 공부한 그 토론 개념 학습을 가지고 화법, 그러니까 말하기와 관련된 그 지문을 읽으실 겁니다. 그리고 지문과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면서 주로 화법 영역에서 문항이 어떻게 출제되는지를 연습을 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는 화법을 말하기 듣기라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에서는 고1 때 물론 교과서에는 말하기 듣기라고 돼 있지만 선생님이 굳이 화법이라고 바꿔서 말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서 모의고사를 동시에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이 두 가지를 서로 혼동하지 않도록, 그리고 또 국어 시간에 이 영역을 공부할 때 화법 영역도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이 용어를 함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제목으로 붙여놓은 이 화법이라는 말은 말하는 방법에 대한 단원입니다. 자,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말하는 방법.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시험 볼 때 말하기를 다 시켜볼 수가 없죠. 수능 볼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다 말할 수 없으니까 시험 그 화법에서는 말하기 상황이 제시됩니다. 말하기 상황이 지문으로 여러분에게 제시되고 그것을 객관식으로 묻는 문제입니다. 어쨌든 국어 시간에 공부하는 모든 말하기와 관련된 개념들이 다 사용되니까 공부할 때 항상 그런 개념과 이것이 지문에서 어떻게 구현돼서 나오는지를 항상 염두에 두시면서 읽으셔야 됩니다. 다행스럽게 화법에서는 그렇게 공부할 개념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문제 풀어봐서 알겠지만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 총 45개의 문제 중에서 화법과 작문 영역이 10문항 정도 됩니다. 이 속에 10문항 속에 화법과 작문이 함께 나옵니다. 예전에는 화법 몇 문항, 작문 몇 문항 이게 좀 나뉘어져 있었는데 최근에 몇 년 사이에는 화법하고 작문이 구분 안 되게 융합돼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 구분돼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꼭 이 10문항이 나온다고 하지만 어느 영역에 뭐 몇 문제가 이렇게 정해져 있다든가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어떤 형태로 문항이 변형돼서 나와도 여러분들은 거기에 적응할 수 있고 빠른 시간 안에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법 영역에서는 이 10문항을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풀어서 뒤에 있는 고난도 문제에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두는 게 여러분들이 1학년 때부터 준비할 내용입니다. 특히 그 화법은 정말 좀 간단하고 쉬운 내용들이 좀 많기 때문에 지금부터 챙겨두면 이후에 여러분들이 고3 때까지 모의고사를 준비할 때 훨씬 더 안정적으로 나머지 영역에 시간을 쏟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화법 영역에서 주로 제시되는 말하기 상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화법에서 처음 공부하는 첫 번째 개념입니다. 자,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다양한 말하기의 상황. 자, 이미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운 내용들이 대부분입니다. 먼저 대화 상황이 있겠죠. 일상적인 대화도 있을 수 있고 뭐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상대방의 얘기를 공감하면서 듣는 그런 것들 중3 때도 여러분들이 배운 적 있을 겁니다. 자, 그런 일반적인 대화 상황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면접 상황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면접에서는 일반적으로 면접자가 있습니다.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리고 그 질문에 답을 해야 하는 피면접자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대학에 지원을 하고 면접을 본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피면접자가 되겠죠. 그리고
그 면접자들은 대학 교수님과 뭐 그런 그 입시 관련된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면접자는 질문을 할 것이고 여러분들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면접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발표 상황이 있습니다. 자, 발표 상황이 굉장히 많이 제시되는데 사람들 많이 있을 때 여러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 같은 것들 혹은 어떤 사실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발표라고 이야기하죠. 이때는 주로 내가 발표하는 발표 목적이라든가 청중을 어떻게 고려했는가, 그 다음에 수행 여건이 발표하는 그 상황이 어떤가, 그리고 발표를 그 준비하는 과정, 뭐 어떤 자료를 사용했는가 이런 것들이 주로 관여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연설 상황이 있습니다. 자, 어떤 한 사람의 연사가 다수의 청중을 대상으로 하는 그 목적을 가진 말하기죠. 그리고 동시에 이거는 대화와는 다른 공적인 말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많이 제시되는 상황이 토의 상황입니다. 자, 토의와 함께 토론의 경우가 좀 차이가 나죠. 토의는 다양한 의견을 만들어내는 말하기죠. 뭐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의논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장 좋은 최선의 해결책을 찾는 것이 목적입니다. 자, 이에 비해서 토론이라고 하면 어떤 논제에 대해서 찬성자와 반대자가 만나서 자신의 논거를 들어서 자신의 주장에 옳음을 내세우고 상대방의 주장이나 논거가 틀렸다는 것을 밝히는 말하기, 그런 것들을 토론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2학기 때 배울 협상이 있습니다. 자, 협상의 경우에는 둘 이상의 주체가 모여서 서로 해결할 의사를 가지고 모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대안을 조정을 하고 구성을 해서 공동의 의사결정을 하는 그런 말하기를 협상이라고 합니다. 자, 세부적인 내용들은 점차 선생님과 함께 공부를 해 나갈 것이고 오늘 선생님이 준비한 문제는 토론 문제입니다. 자, 토론 문제 두 문제를 선생님이 여러분께 드렸는데 여러분 반드시 그거 먼저 풀어보고 나서 이 수업을 들으셔야 됩니다. 사실 그 전체 공부하는 과정을 10으로 봤을 때 여러분이 예습하는 과정은 6이나 70% 정도는 예습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문제를 먼저 풀어보고 오는 거. 그리고 난 다음에 선생님과 함께 왜 그것이 답이 되었고 왜 그것이 답이 되지 않는가를 확인하는 것은 한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20%는 여러분들이 그 틀렸던 문제나 혹은 애매했던 문제들을 한 번 더 복습해보는 과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선생님이 당부하지만 예습이 정말 중요합니다. 만약에 지금 당장 여러분이 문제를 풀지 않았다면 꼭 다시 문제를 풀어보고 이 강의를 여기서부터 다시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화법 문항 중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자주 출제되는 유형을 정리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출제되는 가장 일반적인 유형으로는 선생님이 오늘 준비한 유형입니다. 유형 첫 번째, 말하기 방식입니다. 자, 당연히 누구의 말하기 방식이겠습니까? 발표자, 말하는 사람, 혹은 강사, 강연자, 뭐 이런 이 사람들이 말하는 말하기 방식이죠. 예를 들어서 강사가 어떤 용어를 정의하고 청중의 이해를 돕고 있는지, 청중의 흐트러진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는지, 뭐 내용을 예측하게 하고 있는지, 주제를 강조하고 있는지 이런 식으로 주로 물어봅니다. 선생님이 준 문제도 거의 그런 내용이었죠. 나의 역할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물었습니다. 자, 사회자가 어떤 역할을 했냐 하는 건데 이것도 역시 선지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면 사회자가 어떤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지, 어떤 발언의 순서와 성격에 대해서 제시하는 말하기를 했는지, 아니면 토론자들이 발언한 걸 요약했는지,
그다음에 규칙을 안내했는지, 규칙을 지키지 않는 토론자의 발언을 제지했는지, 어떤 토론 규칙을 상기 떠올리게 했다든지, 자, 이런 식의 어떤 내용을 말했는가를 찾으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위에 있는 지문을 보면서 하나하나 확인을 해 나가면 되겠죠. 자, 그러면 선지 1번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말하는 선지라고 하면 선택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 선택지가 5개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선생님이 선지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기 나와 있는 이 1번부터 5번까지 이런 애들을 선지라고 하는구나 기억하시면 됩니다. 얘네들은 전부 선지, 선택지, 선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1번 선지에서 뭐라고 했냐면, 자, 사회자가 토론이 열리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 하면 여러분들이 읽었던 위에 지문에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사회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학교는 매일 방과 후에 3층 도서실을 자습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방과 후에 조용한 학습 공간을 찾는 학생들에게 호응이 매우 좋습니다. 그런데 방과 후에 책을 빌리거나 읽기 위해 도서실을 이용하려는 학생들은 불편함이 많아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불편함이 생겨서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자, 이렇게 발표하는 사람이 어떤 내용에 대해서 이 토론 내용이 왜 필요하게 됐는지 그 배경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학생들이 불편한 학생들이 생겨난 겁니다. 만약에 이런 일이 없었으면 뭐 이렇게 토론을 할 필요도 없었는데 이것 때문에 이 작은 따옴표 안에 있는 이 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하게 됐다는 얘기를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로 봤을 때 아래쪽에 있는 선택지 1번은 맞는 내용이겠죠. 자, 그리고 이게 맞는 내용일 때는 동그라미를 쳐서 표시를 해도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시험을 볼 때는 실제 모의고사에서는 이걸 하나하나 OX를 표시하면서 읽으면 훨씬 더 분명해지지만 연습을 할 때는 가능하면 시험 문제에는 표기를 하지 말고 따로 옆에 연습장에다가 표기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 확실하게 내가 맞으면 상관없지만 조금이라도 애매하거나 틀린 경우에는 이 문제를 다시 봐야 되는데 내가 옆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다 해버리면 이 다음에 다시 볼 때 정답에 눈이 이렇게 가게 되겠죠. 그래서 가능하면 표시를 하지 않고 깔끔하게 보는 것이 좋습니다. 최대한 시간을 줄여서 빨리빨리 읽는 습관을 들여서 화법에서는 시간을 벌어두시는 거. 화법 문제 푸는 시간 자체를 줄이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1번 선지는 맞다는 거 확인했습니다. 자, 두 번째 선지 보겠습니다. 토론자들이 발언 순서와 발언의 성격을 제시한다. 자, 그러면 사회자가 말한 내용 중에 발언 순서에 대해서 얘기했고 발언 성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 있는지를 확인하면 되겠죠. 발언 순서 이야기했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회자라고 표시된 이 부분만 보면 되겠죠. 자, 첫 번째 사회자가 여기 나와 있고 사회자가 여기 있습니다. 이 말한 내용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반대 측에서 반대 신문 해주십시오. 이런 걸로 봐서 토론 순서 이야기한 거 맞죠? 그리고 발언의 성격. 발언을 할 때는 토론자들은 논제와 토론 규칙을 숙지하시고 상대방에게 예의를 갖추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사회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지금은 반대 신문과 그에 대한 답변 시간이고 토론 절차를 지켜달라고도 역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미루어 봤을 때 자, 사회자는 발언 순서 이야기했고 발언의 성격도 이야기했고 그러면 2번 선지도 역시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3번 선지 보겠습니다. 토론자들의 발언을 요약하여 논의 진행을 원활하게 한다. 자, 요약했는지를 그러면 확인해 보면 되겠죠. 자, 요약한 것이 있습니까? 앞에 다른 토론자가 이야기했던 거, 찬성 쪽에서 이야기했거나 반대 쪽에서 이야기한 거, 사회자가 요약한 거 어디에 있습니까? 자, 사회자가 3번밖에 말 안 했는데
아래쪽에 맨 먼저 이야기한 거 말고 여기 있는 두 가지는 아무리 봐도 요약한 것이 없죠. 그러면 답을 빨리 찾을 수 있습니다. 자, 3번에 이 그 선지는 틀린 선지가 되겠죠. 요약한 것이 없으니까. 자, 이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3번에 내가 아무리 봐도 이건 너무나 확실하다고 한다면 4번과 5번 선지를 굳이 확인해 볼 필요가 없겠죠. 자, 그러면 시간을 좀 절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연습할 때는 나머지 것도 나머지 4번과 5번 선지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토론 규칙을 안내했는가? 아까 토론 규칙 나와 있었죠. 그럼 이것도 맞는 선지가 될 것이고 토론 규칙을 지키지 않는 토론자의 발언을 제지한다. 자, 제지가 뭡니까? 막는다라는 얘기죠. 하지 말라고 이야기했나요? 세 번째 내용에 있었네요. 자, 반대 1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은 반대 신문과 그에 대한 답변 시간입니다. 라고 제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토론 절차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규칙을 상기시켰네. 그러면 5번도 역시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반대의 반대 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문제에 지금 반대 신문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 지금 반대 신문이 뭔지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 앞 시간에 개념 설명했었죠. 그래서 개념이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개념 정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이 문제를 봤을 때 반대 신문이 뭔지 몰라서 못 찾는 경우도 생겨날 수 있습니다. 물론 내용을 선지를 잘 읽다 보면 어느 정도 반대하는 신문 내용이구나, 반대하는 질문이겠구나 라고 추론을 빨리 해내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반대 신문이라는 단어를 본 순간 어떤 친구들은 숨이 턱 막히면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개념을 잘 챙겨 두셔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지난 시간에 반대신문 선생님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자, 반대신문이란 그 상대 측 입론에, 자, 나 말고 나의 반대편에 서 있는 상대 측 입론에서 허점이나 오류, 자료나 논리 전개상 문제점, 자,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을 이야기합니다. 자, 상대방이 말한 내용 중에서 허점, 허점이라고 하면 빈 공간을 말하는 거죠. 빈틈. 상대방이 말한 내용 중에서 빈틈. 그리고 잘못된 내용, 자료나 논리 전개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 이런 것에 대해서 콕 집어서 질문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반대 2가 자신이 입론하고 난 다음에 상대방 의견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펼친 거에 대해서 찾아보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다른 거는 찾아서 보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사회자가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반대 측에서 반대 신문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두 번째 반대 2에 있던 이 반대 2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도서실을 자습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학생이 과반수를 넘어선다고 하셨죠. 그리고 찬성 1이 예 그랬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반대 2가 다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씀하신 통계 자료의 출처는 어딥니까? 라고 출처를 물었습니다. 자, 이 두 개의 내용이 반대 2가 말하는 반대 신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것에 대해서 선지 1번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자, 상대층의 발언 내용이 이치에 부합하지 않음을 지적하고 있다. 자, 이치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이치가 사물의 논리, 사물의 뭐 정당함 이런 거니까, 자, 이치에 부합하지 않는다. 부합이라는 건 적합하다 이런 뜻이죠. 근데 이치에 맞지 않는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이 1학년이라서 지금은 선생님이 이 정도까지 어휘를 설명하지만 이런 어휘, 자기가 잘 모르는 어휘들 나오면 꼭 사전을 찾아가면서 미리 공부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어휘들 중에는 상당히 잘못된 개념들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사전을 찾아서 정확한 단어를 기억해 두는 게 좋습니다. 물론 다 외우지 않아도 어느 정도는 단어의 뜻을 공부해 두시는 게 여러분 이후의 공부를 위해서도 훨씬 도움이 되니까 지금은 귀찮아도 좀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상대 측 발언 내용이 이치에 맞지 않음을 지적한다.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까? 자, 두 번째, 개방형 진술을 활용해 상대층의 자세한 답변을 이끌어내고 있다. 자, 개방형 진술이라고 하면 여러 형태의 다양한 방식의 말을 활용해서 상대방의 답변을 끌어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이가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출처는 어디입니까? 라고 물었죠. 자, 이렇게 하나를 딱 집어서 이야기하는 것은 개방형이 아니라 폐쇄형 진술입니다. 답이 정해져 있는 거. 자, 그래서 2번 선지는 틀린 선지가 되겠죠. 자, 폐쇄형 진술을 활용을 했으니까. 자, 3번 보겠습니다. 상대 측이 입론에서 언급한 내용에 한하여, 자, 언급한 내용 안에서 이런 뜻입니다. 반대 신문 내용을 구성하였다. 자, 상대 측 입론 안에 있는 내용 중에서 그 내용 가지고 반대 신문 내용을 구성했다. 맞습니까? 자, 맞죠? 상대 측이 입론에서 설문조사 내용을 이야기를 하니까 그 설문조사의 출처가 어디냐고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언급한 내용에 한해서 그 안에서 제한하고 그 안에서 반대신문 내용 구성한 거 맞죠? 그래서 3번이 맞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두 개의 문제를 가지고 화법에 나오는 문제들을 한번 풀어봤습니다. 내신 시험에도 그렇고 모의고사 시험에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문제가 주로 만들어지니까 여러 형태의 변형된 지문이 문제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충분히 생각하고 근거를 제대로 찾으면 얼마든지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